자, 이번 시간은 에스프레소란 에스프레소 특성, 에스프레소 머신 설명, 에스프레소의 종류,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역사와 이해에 관한 공부를 하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머신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빠르게 추출하는 커피를 말하며, 에스프레소는 30초 안에 커피의 모든 맛을 추출하며 중력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압력을 가하므로 수용성 성분 외에 비수용성 성분도 함께 추출됩니다. 에스프레소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에스프레소는 가용성 고형 성분과 불용성 커피 오일이 추출되어 커피 추출에 함유되어 있어, 이에 따라 순수한 물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 특성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바리스타는 이태리어로 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바맨의 의미입니다. 바리스타는 단순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제조하는 능력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에스프레소 추출과 좋은 원두의 선택, 커피 머신의 완벽한 활용, 고객의 입맛에 최대한 만족을 주기 위한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자, 에스프레소 머신이란, 에스프레소의 탄생은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기계가 산타이스에 의해 개발되어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1901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루이지 베제라는 증기압을 이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1946년 가지아는 스프린 방식으로 훨씬 강력한 압력으로 커피를 상업적인 피스톤 방식의 머신을 생산하게 되며, 구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추출된 커피에서 뜻하지 않게 크레마라 불리는 거품이 생성된 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1960년대 발렌테에 의해 이 머신은 전동 펌프에 의해 뜨거운 물을 커피로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열 교환기를 채택하여 에스프레소 머신의 크기가 더욱 작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버튼을 통해 추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거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가 분쇄되고 우유 거품이 만들어지는 완전 자동 방식의 머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에스프레소 머신의 1번은 메인 스위치로 기계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자, 2번은 드립 트레이로 기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배수로 내보내는 배수 받침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드립 트레이 그릴입니다. 커피 추출 시 컵을 놓는 컵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스팀 파이프입니다. 스팀이 나오는 스팀 노즐이며, 이 부분을 이용하여 커피의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5번은 스팀 밸브, 스팀 사용 시 스팀을 열어주는 밸브입니다. 자, 6번은 핫워터 디스펜서, 온수 추출 시 온수가 떨어지는 추출구입니다. 7번은 커피 머신 펌프 압력계로 커피 추출 시 펌프의 압력을 표시해주는 펌프 압력 게이지입니다. 8번은 커피 머신 보일러 압력계로 스팀 온수 보일러의 압력을 표시하는 스팀 압력 게이지입니다. 9번은 커피 머신 그룹 패드로 커피 물이 데워지고 커피를 추출하는 부분을 일컫습니다. 10번은 필터 홀더로 원샷, 투샷을 뽑을 수 있는 필터 폴더입니다.
자, 필터 폴더는 열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동으로 만들어지며, 동은 열을 유지하는 성질을 강하나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부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도금을 하여 사용합니다. 자,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그라인더로는, 그라인더 날은 그라인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으며, 플랫형은 커터 방식 구조로 커피 입자를 보다 적게 분쇄할 수 있으나 열 발생이 많아 그라인더 날의 주기가 그만큼 짧아지는 게 단점입니다. 분쇄 시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 시간의 2배 이상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에스프레소 분쇄.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커피 분쇄는 다른 추출 방법과 달리 분쇄 입도가 매우 가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밀가루보다 굵게, 설탕보다 가늘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는 입자의 표면적이 홀빈에 비해 30배 이상이 되어 쉽게 산패되므로 추출 시 사용할 분량만큼만 분쇄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추출 기구 방법으로는 드리퍼, 여과지를 올려놓고 분쇄된 커피를 담는 기구를 말하며, 각기 형태에 따라 같은 커피를 사용하여 추출하여도 커피의 맛이 달라지므로 종류별로 그 특성을 이해하여야 원활한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리브, 드리퍼 내부의 요철을 말하며 물을 부었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추출 기구로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제외한 터키식 커피 이브릭, 가장 오래된 추출 기구로 여과를 하지 않으므로 커피 입자를 에스프레소보다 더 가늘게 분쇄하여야 합니다. 사이폰은 증기압을 이용하여 추출하므로 진공식 추출이라고도 하며, 원래 명칭은 베큐엄 브루어라고 불리웁니다. 사용되는 연료는 알코올 램프, 할로겐 램프와 가스 스토프입니다. 자, 워터드립은 다른 말로 더치커피라고도 불리우며, 찬물로 장시간 추출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는 방식으로 온도의 분쇄도와 물의 맛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리타 드리퍼는 1908년 독일의 멜리타 벤츠 부인이 발명하여 페이퍼 드립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융 드립은 커피의 불용성을 잘 추출되고 팽창이 원활해 바디를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뒷맛이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융필터는 깨끗한 물에 담궈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냄새를 빨아먹기 때문에 꼭 깨끗한 물에 담궈 냉장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프렌치 프레스, 많은 커피 성분이 컵 안에 남게 되어 바디가 강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모카포트, 1933년 알폰소 비알레티에 의해 탄생하였으며, 가정에서 손쉽게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 추출 기구로서 불에 직접 올려놓고 가열하는 직화식 추출 기구를 말합니다. 자, 커피의 산패와 보관. 커피는 로스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기가 소실되고 더 나아가 맛이 변질되는데, 증발, 반응, 산화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산패의 요인으로는 산소, 수분, 온도, 로스팅 정도, 분쇄 입도 등이 있으며, 산소는 포장 내 소량의 산소만으로도 완전 산화되며, 수분은 상대 습도가 100일 때 3, 4일, 50%일 때 7, 8일, 0%일 때 3, 4주부터 산패가 진행됩니다. 온도는 10도씨 상승시마다 2에서 3승씩 향기 성분이 빨리 소실되며, 로스팅 정도에 따라 다크 로스트일수록 함수율이 낮으며 오일이 배어 나와 있고, 더 다공질 상태가 되어 산패가 라이트 로스트에 비해 빨리 진행됩니다. 분쇄 입도는 분쇄 상태의 커피인 홀빈 상태보다 5배나 빨리 산패가 진행됩니다. 커피의 포장 방법으로는 커피의 공기 포장, 진공 포장, 밸브 포장, 질소 가스 포장 방법 등이 있으며, 질소를 가압하여 포장하는 질소 가압 포장이 포장 방법 중 보관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의 포장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보향성, 차강성,
방기성, 방습성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커피의 추출 조건과 방식으로는 추출 과정은 추출은 커피에서 커피 성분을 뽑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물이 분쇄된 커피의 입자 속으로 스며들어 커피 성분 중 물에 녹는 가용성 성분을 용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해된 성분들이 커피 입자 밖으로 용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출된 성분을 물을 이용해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 추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커피를 위한 조건은 커피와 물의 적정 비율, 적정한 커피의 농도는 1에서 1.5%이며 적정 수율은 18%에서 22%입니다. 추출 시간이 길수록 입자가 굵게 해주셔야 하며 짧을수록 입자는 가늘게 해주셔야 합니다. 추출 기구 적절한 조작을 통해 커피 분쇄 입자와 물의 접촉 시간을 생각해 주셔야 하며 물의 온도, 교류 등이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물이란 50에서 100ppm의 무기질이 함유된 물이 좋으며 신선하고 맛이 좋고 냄새와 불순물이 없는 물이 좋습니다. 자, 에스프레소의 종류에는 에스프레소는 영어로 빠르다 의미인 익스프레스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빠르게 추출된 커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마는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중요한 요소가 크레마이고 이는 에스프레소 표면에 갈색빛을 띠는 크림으로 신선한 커피에서 나오는 지방 성분과 악여질 성분이 결합하여 생성된 미세한 거품을 의미합니다. 색상은 밝은 갈색이거나 황금 갈색이어야 하며 농도는 짙고 촉감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완벽한 상태의 크레마는 검은 줄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첫째, 단열층의 역할을 하여 커피가 빨리 식는 것을 막아주며 커피의 향을 함유한 지방 성분이 많아 보다 풍부하고 강한 커피향을 느낄 수 있게끔 하여 주며 또 그 자체가 부드럽고 상쾌한 맛, 단맛 등을 지니고 있어 에스프레소의 일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크레마는 추출 후 점차 없어지게 되는데 3분 이상 크레마가 유지되는 것이 잘 만들어진 에스프레소이며 일반적으로 빛깔이 연하고 크레마의 밀도가 낮으며 추출된 커피의 양이 적은 것이고 너무 어둡거나 밀도가 높으면 추출된 커피의 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커피 표면에 3에서 4mm 정도의 크레마가 있어야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으며 설탕 한 스푼을 넣었을 때 바로 가라앉지 않고 크레마 위에 잠시 얹혀 있다 떨어지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에스프레소의 4대 요소로는 혼합, 블렌드, 혼합이란 맛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한 종류보다는 두 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에스프레소의 품질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볶는 과정에서 냉각하는 과정으로 볶는 과정은 커피의 생두가 커피 온도로 바뀌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커피 온도만이 가지는 감각적인 특성과 물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볶는 과정이 끝나면 냉각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 과정은 순행식과 공냉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분쇄는 일반적으로 원두는 분쇄된 커피보다 더 많은 향을 함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리 커피를 갈아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할 때마다 바로바로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메뉴 제조 시 바로 원두를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쇄된 입자의 크기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커피의 입자를 적절하게 분쇄해서 커피를 추출할 경우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추출 시간이 짧으면 입자가 굵다는 의미이고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입자가 너무 가늘다는 의미를 뜻하며 커피 추출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커피 추출 시 포털피터에 담긴 커피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은 물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높은 압력을 분쇄된 커피 사이로 통과시켜 커피 액기스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때 열과 압력은 커피의 가용성 향 성분과 당밀성 성분을 추출하게 되며 에스프레소 머신은 물의 온도가 90에서 95도C 정도 되어야 하고 추출 압력은 8에서 10바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에스프레소 종류에는 첫 번째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빠르게 추출한 커피를 원액으로 마시고 입속에 남는 여운을 즐기는 커피이며 25에서 30ml를 추출하여 60에서 90ml의 에스프레소 데미타스 잔에 제공합니다. 자, 리스트레토. 짧게 제한적으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말하며 에스프레소보다는 적은 양인 15에서 20ml를 짧은 시간에 추출해 에스프레소 잔에 제공하면 됩니다. 진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룽고. 길게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말하며 에스프레소보다 더 많은 35ml에서 45ml 정도를 추출하며 부드러움과 쓴맛을 특징으로 가지는 커피입니다. 자, 도피오. 영어로는 더블이라고 하며 2배의 추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피오는 위에서 알아본 에스프레소와 리스트레토, 룽고가 모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도피오는 에스프레소의 2배가 기준이며 룽고 도피오를 제외한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 도피오는 모두 에스프레소 잔에 직접 받아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메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원두를 그라인더 호퍼에 넣어줍니다.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기 위해 영업 시작 전에 그라인더 호퍼에 원두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라인더의 원두 분쇄 입자를 조절하여 맞춘 뒤 계량컵을 저울에 올린 후 0점을 맞춰줍니다. 계량컵에 분쇄된 원두를 받아 저울로 15g 2잔 분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손에 익숙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을 받고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하여 15g 정도를 맞출 수 있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포터필터를 머신에서 분리하여 주고 계량된 원두를 포터필터에 옮겨 담아줍니다. 자, 포터필터에 담긴 원두에 탬핑을 가하여줍니다. 탬핑은 기술적인 면에서 바리스타가 추출 전 실행하는 마지막 추출 기술이며 보통 탭핑 순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하지만 바리스타에 따라 탭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탬핑과 탭핑의 요령으로는 탬핑이란 포터필터에 담긴 분쇄된 커피를 평평하게 고른 후 템포로 눌러 다지는 작업을 의미하며 에스프레소 기계로부터 뜨거운 물이 커피 입자 사이로 고르게 통과하게 하기 위한 바리스타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져지는 커피가 어느 한쪽으로 다져지게 되면 내려오는 물이 덜 다져진 곳으로 많이 흘러 커피 성분이 고르게 추출되지 않으므로 커피의 맛이 일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탬핑은 2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차 탬핑은 살짝 다져주는 정도로 평평하게 맞춰주며 보통 2-3kg 정도의 압력으로 커피를 수평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에스프레소 추출은 포터필터를 그룹헤드에 장착할 때는 포터필터를 오른손으로 잡고 그룹헤드에 끼우고 왼손으로 포터필터를 잡고 밀어주듯이 장착하며 이는 바리스타의 손목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며 포터필터를 꽂기 전 물 흘리기를 하여 머신에 쌓여있는 뜨거운 물을 한번 흘러준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샷 글라스를 포터필터의 스파우트 아래에 놓아주고 커피 머신의 연속 추출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초시계로 시간을 측정하여 샷 글라스에 30ml의 커피가 받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가 되도록 맞추어야 하며 이때 너무
커피가 너무 빨리 추출되게 되면 입자가 굵은 것이고 너무 늦게 추출되면 입자가 가는 것이므로 그라인더의 분쇄 입자 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분쇄도를 조정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포터 필터를 머신에서 분리하여 뜨거운 물로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은 후 그룹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포터 필터를 8시 방향 좌측으로 돌려 포터 필터를 분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무게가 600g 정도로 포터 필터가 무겁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커피를 받기 전에 마른 행주로 필터 바스켓의 물기를 제거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 에스프레소 용도로 곱게 분쇄된 원두 커피 한 잔 분량은 7g에서 8g 정도 포터 필터로 담아 주시면 되고요. 포터 필터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분리하여 그라인더 받침대에 올려놓고 그라인더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호포 안에 있는 원두가 분쇄되면 도저에 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의 배출 레버를 앞으로 당겨서 포터 필터에 골고루 커피를 받아주고 이 동작을 도징이라 하며 이때 포터 필터에 70-80% 정도의 커피가 차면 전원 버튼을 끄고 도저에 있는 잔량의 커피로 나머지를 채워서 분쇄된 커피는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포터 필터에 담을 만큼만 분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포터 필터에 담아서 탬핑하여 주시고 포터 필터를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하여 주시면 됩니다. 포터 필터 장착 시 바리스타의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잡고 그룹 헤드에 장착시킨 후 왼손으로 완전히 장착되도록 밀어주시면 됩니다. 추출 버튼을 눌러 25초에서 30초, 25ml에서 30ml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에스프레소 추출은 필터에 담긴 커피 케이크를 고압의 물이 통과하면서 향미 성분을 용해시키며 분쇄 입도와 압축 정도에 따라 공급률이 변하고 추출 속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추출 방법과 달리 미세한 섬유소와 불영성 커피 오일, 유화 상태로 함께 추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프레소 잔은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잔을 데미타세라고 부르는데 용량은 60ml에서 70ml, 약 2온즈 정도의 일반 컵의 반 정도입니다. 재질은 독이이며 일반 컵에 비해 두꺼워 커피가 빨리 식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쪽은 둥근 U자 형태로 에스프레소를 직접 받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외부 컬러는 다양하나 안쪽은 색깔은 통상 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짧은 시간에 추출되므로 분쇄도, 탬핑 강도, 커피량, 물의 온도 등 추출 요소에 의해 아주 민감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커피 성분이 너무 적게 추출되거나 반대로 커피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커피가 너무 싱겁거나 불쾌한 맛이 나므로 항상 추출이 적정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가소 추출인 경우 분쇄도가 너무 굵거나 기준보다 탬핑 강도가 약했거나 커피 사용량이 기준보다 적은 커피를 사용했을 경우 가소 추출이 진행되며 가다 추출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 분쇄 입자가 너무 가늘며 탬핑 강도는 기준보다 너무 강하게 해야 했을 경우 가다 추출이 일어나며 기준량보다 많은 커피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가다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유 거품 만들기는 우유 거품이 곱게 만들어져야 카푸치노 등을 마실 때 입에 느껴지는 감촉이 좋으며 쉽게 거품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우유 거품을 벨벳 밀크라고 부르며 이때 사용되는 우유는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보다 일반 우유, 즉 무조정 우유가 거품 내기에 좋으며 사용되는 우유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을 하며 스팀피처도 차가운 곳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팀피처란 우유 거품을 만들거나 우유를 데울 때 필요한 도구이며 보통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는데 이는 스테인리스가 열 전도율이 좋아 열을 빨리 흡수하여 우유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스팀피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스프레소
특성과 에스프레소 머신 설명, 에스프레소 종류,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